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는 사이트에서 매일 어떤 관보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관보라 함은 저희가 사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이제 관에서 올리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소방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 분야와 관련된 법 개정 혹은 제정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어느 부처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했고 제정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소방과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중요해서 아마 소방기술사 135회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방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024년 8월 26일 기준으로 총 42건의 관보가 나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올라온 국토고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소방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뭐 건축 관련 기술사 혹은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입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소방청고 시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개정입니다. 이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워낙 양이 많고 사실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을 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 나온 바로 요 건피방이라고 하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아까서 말씀드렸듯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이 건피방이 왜 바뀌었는지 한번 결론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역의 내화 체험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 배정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에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역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역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역에 그 밖에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 자, 여기서 핵심은 구체화입니다. 이 방화구역의 내화 체험 성능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구체화해서 법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 유리 크기를 높이 1.2m 이상에서 1m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120cm 이내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방화구역의 내화체험 성능 구조와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자관보에서 바로 이것을 클릭을 하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링크는 영상에 실어 두었으니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일부 개정령은 2024년 8월 26일 오늘자로 시행이 되는 법령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이제 방화구역으로 인해 내화 체험 구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2, 제5호 창문 유리로 1.2m를 1m로 80cm를 80cm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는 경우 120cm, 그리고 이중 유리로서 두께가 24mm인 것을 이중 유리, 즉 자, 보시면 소방관 진입창에서는 높이 기준이 1m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소방관 진입창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80cm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 노대 등에는 120cm로까지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1m로 줄인 이유가 이 소방관 진입창과 이 바닥까지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건축물 하나의 층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정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창의 높이 기준을 축소를 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중 유리에서 저희가 두께 기준 24mm라고 외웠는데 이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중 유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 마이크로미터 이하. 네, 나머지는 이제 각각 단어가 좀 바뀐 거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관보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실제 시행되는 법에서 어떻게 추가가 되었는지를 실제 법을 확인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면 자, 바뀐 부분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이죠. 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부분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빨간색이 개정된 부분이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 체험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각각의 목이 추가가 된 것이죠. 내화 체험 성능 구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뀐 부분 보시면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그리고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cm인데 여기에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는 경우 120cm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리의 두께에 대한 내용인데 플루트판 유리와 강화 유리 그리고 배강도 유리에는 6mm와 5mm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유리의 유리에서 원래 24mm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삼중 유리의 경우에는 비상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필름 두께를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8월 26일 소방 관련 전자관보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는 충분히 소방기술사 135회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도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내화 채움 성능 구조와 소방관 진입창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어떤 개정된 내용을 좀 더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